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텐베거 주식은 또 어떻게 찾는지, 또 방법, 이 트렌드를 아는 방법,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트적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좀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네.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노브랜드 버거 갔다가 조금 깜짝 놀랐다 해서 그거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노브랜드 버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신세계 푸드가 여기서 뭐 10배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걸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게 그럴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게.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되게. 네. 원래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뭐 20명 계시다면은 그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지금 3명, 5명 이하다. 그러면 아직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성장주 투자는 지금 사실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굉장히 크게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네. 물론 이제 약간 어떤 종목은 흔들렸고 LG화학은 올라가기도 했고, 뭐 코스모시스 소재나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살짝 조정 보이면서 뭐 단기적으로 괜찮은데,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 됐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장 산업을 보실 때는 막 조금 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100%로 따져보면 이제 한 0.5%, 1% 온 그런 산업들이 성장 산업에 있죠. 그럼 네. 거기서 사실 텐베거 주식이 많겠죠. 왜냐하면 BH 같은 경우도, BH라는 종목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폰에 이제 그렇잖아요. FPCB 부품 납품하는 회사인데, BH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2007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당시에 주식을 너무 쉽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중공업 사셔가지고 잠깐 돈 벌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장기 투자했을 때 돈을 전혀 못 벌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른 세상이야.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사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FPCB 부품주 중에 가장 기업 경영을 잘하는 BH를 샀던 사람은 네네. 100배 이상을 먹었습니다. 오. 네. 이 텐베거가 원래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 10배.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100배니까 뭐 100배 주식. 100 버거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산업의 흐름을 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그래요. 그 안 된 종목 말씀드리는 게 참 네.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주주분들이 계시. 근데 인땡땡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은 좀 그때 당시에 그 스마트폰 부품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네네. 단기간에 20배 이상 갔다가 2년 만에 네. 2년 만에.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퍼가 6배 수준이었어요. 성장 산업인데 퍼가 6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들어오신 이제 회장님이 삼성 임원 출신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갤럭시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가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조금 경영 상황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밑으로 쳐졌다가 지금도 뭐 흐지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발표했어요. 네네. 네, 안 좋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차세요 혹시? 아니요. 저도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네. 왜 내가 전기차를 안 샀을까? 기존에 쓰던 차도 잘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굉장히 중고차 기준으로 굉장히 헐값에 넘어갈 확률적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개인 오피니언이니까요. 근데 전기차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런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글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중고차 값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갖고 계신 차가 더 헐값에 떨어진다는 그 가정이 생긴다, 그런 여론이 생긴다면 전기차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타실 거예요? 저는 전기차, 뭐 가솔린차 그런 거 떠나서 좀 자율주행차를 좀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했으면 자율주행이 내연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죠. 네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정보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전기차에 많으니까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인데 자율주행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장 산업을 보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사실은
고퍼 논란으로 막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네. 전기차 관련주가 또. 근데 저는 전기차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놓고 보니 굉장히 좀 놀랍다. 예상대로 놀랍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여전히 네.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사실은 지금 카메라하고 사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주식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고 네. 그런 주식을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는 주식일 거예요. 그런 주식 찾아보시면은 기회는 여전하다. 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셨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 대부분 좀 다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좋게 봐요. 네, 대부분 좋게 네. 보는데 뭐 동박 쪽이 사실은 네. 저는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더 좋고요. 저는 네. 이제 단순하게 좀 실적 부분을 보는데요. 동박하고 전해질 그쪽이 네. 조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고체 부분이 굉장히 핫해요, 요즘에.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핫했고, 첫 번째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CIS 같은 게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실적이, 그 CIS는 제가 실적은 최근 1분기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동박하고 좀 그쪽은, 소재 쪽은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를 뭐 개발한다 하면은, 오히려 소재 쪽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쪽에서도 여태까지 경영을 잘했던 회사를 사셔야 돼요. 그런 거를 네. 모르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도 말하고 전기차 뭐 말했는데 최초 테마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초 테마 왜 최초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나타나는 테마에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기차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가벼운 얘기를 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쿠팡 상장 관련주가 이제 상당히 올해 초반에 핫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이 관련주 중에 동방 같은 종목을 네. 지난 가을부터 사놓은 사람이 있다면 많이 올랐겠죠. 예. 네, 이건 뻔한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전데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네네. 저는 이제 1,850원부터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던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최소 10년 이상은 나스닥 상장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쵸. 제로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가 스물 나오다가 쿠팡이 딱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3차로 뭐 터질 수 있습니다. 뭐 마켓컬리다, 뭐 두나무다, 네이버 웹툰이다, 뭐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기차가 지금 핫하지만 우주 가보셨어요? 우주 꿈속에서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꿈속에서 가는 거를 네. 실제로 갈 수 있는데 그게 가격이 네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은퇴 우주여행으로 패키지로 네.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뭐 여행 겸 갈 수 그렇죠. 있겠죠. 갈 수 네. 있겠죠. 갈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주 여행을 최초로 가는 시기가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려고 미국에서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단 말이죠. 테슬라의 예. 일론 마스크 맨날 화성에 간다고. 예. 화성에 간다고. 그렇죠. 봤거든요. 그 유튜브에 네. 한 번씩 스페이스X인가요? 네, 그 맞아요. 영상 한 번씩 보시면은 오마이갓 막 오마이갓 하면서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네. 보면은 제가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을 찍는 게 사실 중요한데 네. 그 종목 중에서도 조금 이 기업은 망하지 않아. 근데 이제 좀 시총이 조금 낮아. 네. 그때 매출은 굉장히 괜찮아. 그런 류에서 사실 대박의 찬스가 있어요. 동방 같은 경우도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릴 때가 2,000원 이하일 때 그때 당시에 900억 수준이었는데 그래요? 매출은 6천억이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네네. 네. 안 산다는 게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PSR 관점으로만 네. 그냥 네네. 심플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1,000억인데 뭐 6천억이야. 그러면 네. 얘가 PSR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네네. 뭐 0. 뭐 거의 2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KG 케미칼을 처음 얘기했을 때가
금융위기 오기 직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그 KG케미칼 차라리 물려라. 그 KG케미칼 물린 이유는 0.1수지. 근데 저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좀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을 보는 그런 관점도 중요하고 그거를 사실 찾는 게 막노동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고 그리고 최초의 테마 그런 최초의 테마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접하신 다음에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은 딱 매집을 해두시면 비중을 네. 뭐 1%든 10%든 매집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자산을 크게 이렇게 불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G케미칼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거 회사에 막 제가 듣기로는 기차가 막 다닌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요. 아, 그래요? 그냥 심플하게 네. 제가 네.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금융위기가 아니고 저 그때 3월 위기 네. 그때 직전이었으니까 아. 그때가 굉장히 받았거든요. 사실 그때 네. 당시 에코프로도 그랬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밌는 사실이 네.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사실은 그런 정책적 상황이 바뀌면서 네. 지금 좀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굉장히 밑에 내려왔었어요. 에코프로하고 네. LNF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핫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LNF 뭐 다 그랬습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KG케미칼 이제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뭐를 하는지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종목은 지금 저기 네. 위에서 떨어질 확률적 상황이 높은지, 좀 바닥권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얘가 실적은 무난하게 계속 나오는지. 그러니까 실적이 네. 무난하면서 바닥권인 종목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분별하시는 전략.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안 좋았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도 네. 사실 실적이 그렇게 원자력 관련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일부 중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철학적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미국, 한국은 뭐 아직 아니지만 한국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뉴스에서 지지율 검색해 보시고요. 유럽하고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원자력이 오히려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테마. 첫 번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셀트리온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최근에 재미없었던 종목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 내린 종목들이 셀트리온하고 현대차 그룹주예요. 그러면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내린 만큼의 분기 실적이 내렸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 분석해보니 마이너스 30%, 40% 정도 나왔더라고요. 분기 실적이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1분기는 조금 괜찮게 나올 예상이라고 하는데 그 예상 실적을 좀 적어두시고요. 그것만큼 과연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사는 게 맞겠죠. 네, 사는 게 맞아요. 조금 분산해서. 근데 그 이하로 나온다면 좀 더 내렸을 때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뭐 리포트를 열심히 좀 보신 분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보는 관점에서 플러스 그 코로나 치료제 그거 네키로나죠. 예, 그게 조금 더 뭐 매출에 성장에 플러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지금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에 있을 때 30만 원 이하로 쭉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굉장히 비판도 좀 많이 받아왔는데요. 뭐 종목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조금
긍정적이라는 개념보다 네. 보통 이런 게 역발상 투자다. 음. 예, 그 캠피셔가 얘기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PSR이 저평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 네. 그리고 PR도 뭐 저평가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 그쵸. 가치 따져보면 적정 가치가 맞을 수 있어요. 성장 가치 대비해서 퍼 50배 계산하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맞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조금 재미없으면 공매도 때문에 내린다는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더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 영상 참고하시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매수매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보다도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랑 성장 가치를 좀 더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얘가 차트적으로 바닥인지, 그리고 철학적으로 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매수세가 없다? 매수가 없으면 당연히 셀트리온은 향후에 한 달, 두 달은 더 재미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가격적 측면에서는 이제 점점 메리트 있는 상황으로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는 사실 솔직히 조금 긍정적이에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 좋다 할 때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으면 네. 나중에 좋다 할 때가 나오거든요. 그쵸. 네. 좀 쌀 때. 예, 좀 하면. 뻔한 얘기지만 그렇고. 네. 이제 데이터적인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네. 30% 40% 떨어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예, 제가 이제 좀 기억에 좀 없는데 분석을 대충 해보니 그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 반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실적 떨어진 거. 네, 뭐 셀트리온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 분산 투자에서 올랐을 때 그 포지션에 내가 있는 게 그 좋은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잃지 않는 생각을 하시면은 많이 버실 겁니다. 내가 많이 벌려는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욕심이 들어가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탐욕하고 공포의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강남 선비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빅데이터 증권 전문가 강남 선비 배문수 대표님과 오늘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